지금부터 네이버 비트캠프 17기 H태브즈 팀의 프로젝트 시연 영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입니다. 가입하기 버튼과 로고를 통해 회원가입과 로그인 페이지를 넘나들 수 있고, 회원가입 폼에서는 사용자 개인정보와 학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정보 입력이 끝나시면 사용자 개인정보로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개인정보까지 입력하셨으면 다음으로 학원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학원 주소 정보 입력란을 눌러 다음 포스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주소 찾기가 제공이 되며, 이후 원장은 학원 이름과 학원 소속 멤버들 아이디의 접두사, 학원 설명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폼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가입 전 확인 버튼으로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아이디 중복 검사와 비밀번호 확인 및 폼의 모든 정보에 대해 유효성 검사가 진행되며,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면 적절한 형식임을 알려주고 회원가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이 끝나시면 원장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맨 첫 화면으로 학원 캘린더가 제공되며, 아이콘을 통한 드롭아웃으로 개인 페이지와 일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입 코드 생성 기능입니다. 드롭아웃을 통해 원장은 서브 계정 생성 페이지로 넘어오실 수 있고, 가입 코드 생성을 하기 위해 회원가입으로 생성된 학원 식별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후 가입 코드로 생성되는 권한 가입 코드 사용자 수와 코드 기한을 설정하셔서 원장은 해당 권한에 따른 가입 코드를 직접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된 코드로 강사와 학부모는 해당 학원에 소속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코드 입력 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입력하신 코드가 잘못된 코드가 아니면 해당 학원 접두사와 함께 아이디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자동으로 배정된 아이디를 제외하고 기본 정보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강사는 추가적으로 담당하실 과목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계정 정보가 등록이 되어 가입한 권한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시며, 강사와 학부모는 학원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자녀 등록 기능입니다. 학부모 계정은 드롭아웃을 통해 가입 코드 생성 메뉴를 누르시고 등록할 자녀 수를 입력하셔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코드 복사 기능이 주어지고, 이전 코드 가입 프로세스에서 복사한 코드를 통해 학생 계정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계정 정보를 잊어버리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관리 기능입니다. 원장은 메뉴를 통하여 클래스 생성과 클래스 관리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 생성 페이지에서는 클래스 이름과 정원수를 설정하시고, 학원 소속 강사를 선택해 클래스 담당을 지정하여 클래스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클래스는 간단하게 버튼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클래스 목록이 많으면 담당 과목으로 필터링에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관리 페이지에서는 수강생들을 카드 형식으로 출력해드리며, 이름과 소속 클래스로 필터링하여서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클래스 필터링 옆에 아이콘을 눌러서 수강생들을 클래스에 소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와 원장이 사용 가능한 수강생 관리 페이지입니다. 해당 수강생의 정보를 관리 버튼을 통해 자세히 조회할 수 있고, 삭제 버튼을 통해 해당 학생을 학원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 캘린더 기능입니다. 강사와 원장은 등록 버튼을 통하여 학원 또는 학교 일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곧바로 달력에 적용이 되며 강사와 원장은 일정을 눌러 해당 일정의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일정은 학원 일정 또는 어느 학교의 일정인지에 따라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사와 원장은 일정을 눌러서 해당 일정에 대해 삭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사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로그인한 강사의 수업 시간대라면 이와 같이 해당 강사의 담당 수업명이 출력됩니다. 하단에는 해당 수업에 속한 학생 목록을 출력합니다. 강사의 출석 관리에는 출석 시작 버튼이 있다면 학생 계정의 출석 관리에선 출석 입력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사 탭에서 출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석 시작 버튼을 누르면 매번 3자리 랜덤 숫자 코드가 출력됩니다. 다시 학생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현재 출석이 진행되고 있어 출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이곳에 강사 탭에 숫자 코드를 제출하면 출석됩니다. 출석한 학생은 하단 프로필 색상이 변경됩니다. 강사 탭 또한 마찬가지이며 현재 3명이 미출석인 상태입니다. 이제 출석을 종료해 봅시다. 종료된 출석은 지난 출석 리스트로 추가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로 출석을 눌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종료 버튼 밑 출석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취소한 경우 지난 출석에 출석부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에이펙스 차트 라이브러리로 지난 출석률을 시각화합니다. 지난 출석부에서 출석 기록을 수정하면 누적 출석률도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방금 종료한 출석부를 들어가 확인해 볼까요? 지난 출석부는 4시간 출석에 대해 출결, 수정 및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아이콘을 누르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출결로 수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재하 학생의 출결을 지각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재하 학생 세를 선택해 해당 학생에 대한 메모도 추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버튼까지 누르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누적 출석률을 확인하러 가봅시다. 이 부분 또한 수정한 출결 사항으로 반영됩니다. 출결 기록이 바뀌어 35%였던 누적 출석률이 현재 40%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지각 결석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출석률이 가장 높고 낮은 학생을 각각 출력합니다. 로그인된 상태에서 챗봇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담 예약 버튼을 누르고 채팅 입력란 옆에 날짜 UI를 선택하여 상담 예약 날짜를 신청 후 예약 확인이라고 답변하고 챗봇이 날짜 및 시간 확인하여 답변 주면 확인 후 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상담 일정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유저가 등록했던 상담 날짜가 일정 페이지에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페이지입니다. 게시판 메인 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FAQ 게시판으로 구분지었습니다. 각 게시판에서 상세 보기 페이지로 넘어갔다가 돌아왔을 때 마지막에 접속했던 게시판으로 넘어가게 설정했습니다. 특정 상세 페이지를 접속할 때마다 그 페이지의 조회수가 증가하게 설정했습니다. 검색란에 찾고 싶은 제목이나 내용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게 설정해놨습니다. 각 게시판별로 게시글이 10개가 넘어갈 경우 페이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해놨습니다. 게시판 작성 페이지입니다. 학원장과 강사는 게시판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권한 설정하였고 학생과 학부모는 자유 게시판에서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게 권한 설정하였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에 PDF, TXT, 각종 사진 파일들을 첨부할 수 있게 설정해놨으며 글씨체 변경과 글씨 사이즈 변경, 글씨 색상 변경이 가능하도록 리치 텍스트 에디터를 추가했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면 마지막 글이 1페이지 최상단에 게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놨습니다. 상세 보기 페이지로 접속하게 될 경우 작성 페이지에서 리치 텍스트 에디터로 설정했던 값들이 그대로 렌더링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댓글 작성이 가능하며 댓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접속할 경우 해당 유저가 작성한 댓글이 아니라면 수정과 삭제가 보이지 않도록 권한 수정했습니다. 게시글 역시 작성자가 아니라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게 설정했고 학원장과 강사의 경우는 게시글 관리가 용이하도록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 외에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권한 설정을 했습니다. 게시글 수정의 경우 게시글 작성 페이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게시글 수정 이후 게시글 등록을 하게 되면 수정된 페이지로 넘어가게 설정했습니다.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은 클릭 시 바로 다운로드 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게시글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결제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학원에 등록된 클래스의 수업료를 변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의 수업료를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수업료 변경은 곧바로 진행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로드를 하지 않고 바로 렌더링이 변경됩니다. 이 작업은 클래스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미납 관리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과목을 선택하는 셀렉트를 클릭해서 과목별 학부모들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 계정으로 로그인 후 수업을 신청하여 장바구니에 담은 후 결제하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좌측의 수강료 탭에 결제 및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위 학부모의 경우 우측 하단에 신청하고 아직 결제하지 않은 한 과목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내역을 보여줍니다. 각 내역에는 결제한 수업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제 수업을 장바구니에 입력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과목과 기간 등 수업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합니다. 신청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바구니에 신청을 클릭하면 곧바로 우측 하단에 새롭게 렌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신청이 됐다면 각 항목별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래의 영어 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결제하도록 합니다. 곧바로 해당 항목에 대한 토스페이먼트 결제가 진행됩니다. 토스페이로 결제해 보겠습니다. 이 결제는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각 학부모의 모바일 토스 어플로 알림을 받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상으로는 정지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제를 할 경우 학부모의 모바일 환경에서 결제가 진행된 후 완료되면 다시 데스크탑의 결제 위젯으로 돌아와 결제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결제는 테스트 결제로 실제로 송금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제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토스 측에 의뢰하여 라이브 키를 받아야 하기에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테스트 결제를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바일 측에서 결제가 완료되고 곧바로 데스크탑에서 결제가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성공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결제 내역을 학부모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결제 및 확인 페이지로 가서 결제 내역이 좌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결제한 영어 과목과 그에 따른 수업료가 정확하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결제한 수업을 수강할 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결제한 수업 내역과 결제해야 할 아직 미납하여 장바구니에 남아있는 내역을 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부모님이 결제한 내역이 나오고 우측에는 결제할 내역이 나옵니다. 방금 학부모 계정에서 장바구니에 있는 내역을 모두 결제했기에 우측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미납 관리 페이지에서 방금 납부한 내역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창에 원장 관리자 계정으로 입력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처음에 설명하지 않고 생략한 미납 관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방금 학부모가 결제한 영어 과목으로 선택합니다. 각 테이블에서는 수업을 신청한 학부모의 이름과 학생명, 납부할 수업료, 납부 여부를 보여줍니다. 납부했음으로 확인됩니다. 미납한 인원과 납부한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 원장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시간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엔 시간표 목록이 노출되며 클릭 시 캘린더에서 표시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록 구분선 아래로 종료된 시간표 목록이 표시됩니다. 시간표 생성 페이지입니다. 종류를 선택하면 오른쪽 상단의 요일에 표시됩니다. 수업을 선택하면 구분선 아래에 선택된 수업들이 노출됩니다. 시간을 선택 시 오른쪽에 표가 노출되며 선택된 수업을 드래그로 이동하거나 텍스트를 해당 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수값을 전부 입력하면 저장 가능합니다. 캘린더에서 마우스 오버를 하면 툴팁이 노출되며 수업과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표 수정은 하나의 시간표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간표 수정 페이지입니다. 수정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생성되어 있는 각 값들과 왼쪽에 있는 제목 시간, 기간 전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 항목을 선택하여 시간표 삭제가 가능하며 선택한 시간표 제목이 컨펌 창에 노출됩니다.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시간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생 계정의 경우 삭제, 생성, 편집 버튼은 노출되지 않고 시간표 조회만 가능합니다. 학부모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시간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부모 계정도 삭제, 편집, 생성 버튼은 노출되지 않고 캘린더 관련 버튼만 사용하여 조회만 가능합니다. 강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종합평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는 담당하는 클래스가 선택되어 있고 클래스를 변경 시 하단의 학생 목록도 변경됩니다. 종합평가 등록 화면입니다. 학생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간, 종류, 점수,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과목, 종류, 기간, 점수와 내용 입력 시 저장 가능합니다.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 후 종합평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 진입 시 전체 목록이 노출됩니다. 과목, 종류, 기간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결과가 없는 경우 안내 문구를 노출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 계정으로 로그인 후 종합평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부모 계정의 경우 자녀를 선택하지 않으면 평가 목록 조회가 불가능하며 자녀를 선택 후 과목, 종류, 기간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장 계정으로 로그인한 자료실 메인 화면 기능입니다. 폴더 카테고리 생성 및 페이지 넘버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게시글에 대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료실 글 작성 기능으로 원장 계정 및 선생님 계정만 가능합니다.
게시글 제목 및 내용 작성이 가능하며 폴더 카테고리 선택 및 첨부 파일 첨부 삭제가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은 드래그를 통해서도 첨부 가능합니다. 모의고사 카테고리에 등록된 새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등록된 파일 다운 및 좋아요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 버튼을 통해 글 수정이 가능하며 제목, 카테고리, 내용, 첨부 파일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목 글자 수 제한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변경된 카테고리로 글이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삭제 기능으로 게시글 상세창과 자료실 메인에서 글 삭제 가능합니다. 체크박스 선택을 통해 다량의 파일도 삭제 가능합니다.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상단의 글쓰기 및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페이지 관련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계정 정보 및 기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형식이 아닐 경우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페이지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입니다. 은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된 비밀번호를 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영문 숫자 6자리가 포함되지 않게 입력할 경우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비밀번호가 다를 경우 일치하지 않다는 문구가 노출됩니다. 성공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마이페이지 회원 탈퇴 기능입니다. 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지 않을 경우 확인하라는 문구가 출력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 후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탈퇴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나 화면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모바일 전용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메인으로 학원 시간표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며 모바일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일정 확인과 출석 마이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퀘어 프로젝트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